오늘은 그 공연 그 촬영 시 여러 개의 카메라를 쓰는 것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 대의 카메라를 쓰는 걸로 했는데, 한 대 카메라를 쓸 때는 그냥 전체 풀샷을 가장 기본적으로 찍지요. 이거는 풀샷은 전체가 나오는 거니까 오케스트라든지 무슨 독주라든지 어쨌거나 이 프레임 안에 전체가 나오는 거죠. 얼마큼 여분을 남겨놓고는 꽉 채우는 정도, 뭐 위아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좌우 기준으로 채우는 정도 선이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풀샷은 가장 기본적인 샷으로 카메라가 최소한 하나로 할 때는 그냥 풀샷 하나만 두고 찍는 것이 낫고, 그리고 반드시 삼각대에 놓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식입니다. 영상은 흔들림이 있으면 실수한 거기 때문에 그냥 삼각대에 놓고 그리고 풀샷을 찍죠. 그런데 공연이 보통 뭐 1시간,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건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배터리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하든 세로 그립을 끼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코드를 아답터를 가져가서 코드를 꼽든 해서 전기가 충분하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가 있다면 뭐에 써야 될 것이냐, 뭐에 쓰는 게 사실 답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얘는 그냥 비디오 카메라를 써서 사람이 얘를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줌을 쓰기 위한 거죠. 근데 왜 비디오 카메라를 써야 되냐 그러면은 DSLR은 화질은 좋고 렌즈를 바꿔 쓰는 장점은 있는데 줌 인, 아웃에 아직은 답이 없어요. 부드럽지가 않아서, 물론 뭐 캐논의 어떤 기종 보면 DSLR에도 불구하고 모터 전동으로 렌즈를 돌려주는 장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디오 카메라 얘는 그냥 줌 아웃, 인아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그냥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하나 필요한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쓰면 좋냐면, 카메라가 있고 삼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디오 헤드가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여기에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여기서 움직이면서 줌 인아웃을 조절하는 거죠. 물론 카메라에 있는 것을 움직여도 되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리모트 컨트롤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용 그 헤드는 딱 비디오 헤드랑은 틀려요. 비디오 헤드는 상하좌우가 편하게 움직이게 되고 유압식이래야 되는 거죠. 유압식 레벨, 좋은 거는 이제 유압식 레벨도 조절하고 뭐 여러 가지 조절하는 게 많은데, 근데 굳이 그런 것까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볍게 너무 움직이면 영상미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유압식으로 얼마큼 압력이 있어야지 자잘한 진동 같은 것들이 없으면서 꽤 퀄리티 있게 움직여 주니까 유압식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볼헤드식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저렴하고 있는 거 쓰면 되지, 굳이 그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대로 운영할 때는 한 대는 전체를 찍고 한 대는 사람이 독주가 나왔을 때라든지 사회자 있을 때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의 이렇게 좀 너무 화면 하나만 나오면은 너무 심심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영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그냥 여러 대 쓰는 것보다 한 대로만 하는 게
더 음악에 집중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공연을 보면 언제나 내 위치에서만 딱 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음향만 좋으면 한 자리에서 바뀌지 않고 듣는 것도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방송국이 여러 개 카메라를 써서 그 음악을 좀 더 부각시키는, 연주자도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고 이런 것처럼 한 대 정도는 줌을 써도 괜찮다. 줌을 쓴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비디오 헤드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가 좋죠. 그러면 좀 더 재밌죠. 근데 주의점은 리허설 때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메모를 좀 많이 해놔야 됩니다. 이 곡에서는 저런 특징이 있고 이 곡에서는 저기서 슬로가 나오고 저 곡에서는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허설 때 체크를 좀 많이 해놓자. 그래서 저는 리허설 꼭 보죠. 그리고 세 번째, 카메라가 있다면 세 번째 카메라가 있다면 전 두 가지 방법으로 볼 것 같아요. 이게 3번과 4번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는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 더 쓸 것 같아요. 2번과 같이 3번도 세 대가 있다면. 왜냐면은 한 사람이 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서 각각 카메라를 촬영을 하는 것을 면 어떨까,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풀샷이면 이 중앙 부분을 확대해서 두는 겁니다. 이게 풀샷이면 4번 카메라는 중앙 부분을 확대해서 촬영하는 것도 좋아요. 이건 지휘자와 그 주변인데 오케스트라가 이제 꽉 차는 거가 아니라 주변은 좀 잘라 나가더라도 중앙 부분이 확대돼서 사람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이제 이 줌 카메라가 줌을 당겨서 여러 곳은 또 찍을 거니까 가장 중앙 부분을 확대해 두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휘자, 카메라가 많으면 지휘자를 따로 하나 잡아도 좋아요. 뭐 8대, 10대 정도 되면, 10대나 12대 되면 한 대는 무대 측면에서 좀 가려진 곳에서 지휘자의 측면을 녹화를 해두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결국은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휘자의 몸짓과 표정이 사실은 그 음악의 함축적인 춤이에요. 음악이에요. 그게 자체가. 지휘자는 음악이에요. 그 몸동작과 표정과 그런 것들이. 맨날 뒷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측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숨겨놓고 카메라를 줌으로 맞춰놓으면 지휘자의 표정, 그때 손짓, 그때 몸짓, 그런 것들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까지 볼 수 있다면 정말 음악을 더 액티브하게 즐길 수가 있는, 아무튼 뭐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1, 2, 3, 4. 그 다음에 뭐 5번 있고 6번이 있다면 얘는 뭐 했을 거냐면요. 이게 풀샷이면 이게 지휘자예요. 그러면은 레프트, 하나는 라이트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줌을 하는데 미드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 앵글을 좌측으로 돌려서 지휘자를 포함한 좌측, 지휘자를 포함한 우측을 놓으면 좋죠. 줌의 역할은 더 클로즈업을 해서 개인이나 한 2-3명 정도까지 나오는 것을 찍는다면,
이것은 무리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무리, 이 정도 무리. 이게 왜 은근히 필요한 게 이쪽에는 이제 그 바이올린 쪽 파트가 있고 이쪽은 첼로라든지 뭐 더블 베이스라든지 뭐 이런 그 파트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쪽 현악기 쪽이 크게 움직일 때가 있고 이쪽에 파트가 움직일 때고 이거를 좀 얼만큼 줌을 해놓으면 곡이 나올 때 좀 더 곡에 맞는 편집을 하기가 놓치지 않는 영상들을 많이 담아놓을 수가 있죠. 7번 7번째 카메라 8번째 카메라가 있다면 이거는 2층에서 찍을 겁니다. 2층 난간 좌우 2층 난간 그러니까 2층의 좌측 끝 우측 끝에서 풀샷으로 찍을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위층 좌측에서 무대를 보는 거, 우측 끝에서 아래를 보는 거, 이게 또 새로운 각도가 되는데 좌측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크게 보이는 게 바이올린 파트가 크게 보이겠죠. 피아노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 움직이는 게 수평적으로 보는 시각이랑은 굉장히 다르죠. 근데 뭐 45도 정도 돼서 찍을 수 있다면 위층에서 좌측과 우측 앵글은 굉장히 멋진 앵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다고 했을 때는 하나는 풀로 두고 하나는 약간 줌으로 놔둬도 돼요. 줌으로 놔둘 때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지휘자를 앵글에 한쪽 끝에 두고 나머지를 갖다가 단원들을 놓고 하는 방식으로 두면 두 개 앵글이지만 하나는 풀, 하나는 줌으로 된 앵글로 세팅이 될 거죠. 그리고 9번째, 10번째 카메라를 쓸 수 있다면 저는 1층의 무대, 이렇게 1층에서 보면 무대 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이렇게 서 있겠죠. 이게 센터고 여기 관객들이 있겠지만 카메라를 세팅할 때 주의점이 관객의 시각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관객의 시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혹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찍게 되는데 바닥에서 거의 이제 찍게 되면 상상을 해보면은 이것도 좌우가 굉장히 멋있는 샷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풀샷을 하고 위에서 좌측이 풀샷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풀샷을 우측에서 하고 이쪽은 살짝 줌을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11번째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대 어디 한쪽 측면에서 틈이라도 있으면 그쪽에 이제 설치를 해서 지휘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휘자의 표정을 잘 못 보잖아요. 단원들이 아닌 이상에는 맨날 뒷모습만 보는데 진짜 음악의 핵심의 표정은 음악계에도 있지만 각 연주자들의 그런 표정과 몸짓, 눈빛 그 안에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지휘자의 액션. 이 지휘자가 이 음악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가가 이 지휘자의 얼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자 얼굴을 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쨌거나 또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음악 공연에서 카메라를 여러 개 쓸 때 어떤 앵글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뭐 할 것 얘기들은 뭐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쓰고 나도 참 너무 막 휘갈겨서서 죄송하네요. 마치겠습니다.